탐테레사 캐나다 최고 보건관이 백신 2차 접종률이 델타 변이 확산을 안전하게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한 테레사 보건관은 정확히 언제까지 마스크 착용 규제가 유지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테레사 보건관은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할 때라며 백신을 맞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다 맞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으나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요.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의 경우 올여름 동안 온타리오주에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알파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0% 높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이 알파 변이보다 50% 이상 전염력이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보건당국의 말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만이 델타 변이도 잘 막을 수 있으나 1차 접종으로는 델타 변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은 현재 캐나다에서 델타 변이 현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규제 완화를 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는 모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트랜스링크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된다 발표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BC주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3단계로 넘어가면 공공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며 그에 맞춰 트랜스링크도 마스크 착용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승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규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규정 변경은 7월 1일부터지만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등이 완전히 제거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 규정만 변경된 것일 뿐 주기적인 소독 및 청소는 여전히 철저하게 해 최대한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간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은 지난해 8월 24일에 적용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권장사항이던 시절 마스크 착용 승객은 50% 정도였기에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다시 거론되는 요즘 마스크 착용을 권장사항으로 바꾸면 유행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BC주가 며칠 연속으로 100명 이하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 순 확진자 수도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 아직 BC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파동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마스크 의무 착용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게 BC주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 서비스에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트랜스링크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영향을 받으며 무료 와이파이 제공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올해 안에 와이파이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트랜스링크는 2018년 인터넷 통신사 샤와 파트너십을 맺고 버스 및 스카이트레인 등 모든 대중교통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밝힌 바 있는데요. 원래는 2020년부터 조금씩 제공되고 2025년까지 모든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에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올해로 늦춰졌습니다. 와이파이 인프라 설치 및 운영 비용은 샤에서 다 부담하며 올 연말부터 일부 대중교통에서 해당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샤는 이미 시버스와 BC페리 등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해당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은 수익 목적보다는 승객들의 편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야외 액티비티가 많이 활성화된 BC주인 만큼 캠프파이어도 많이 하는데요.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자칫하면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BC주 정부에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여름이 오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건조해졌다며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밴쿠버 및 밴쿠버 아일랜드를 포함한 BC주 남부 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야외 불 피우기 행위를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불 피우기 금지령은 로워 메인랜드,
밴쿠버 아일랜드, 선샤인 코스트, 시투스카이 등에 내려졌으며 다만 가로 세로가 각각 0.5m 이하 높이 캠프파이어는 계속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 프로판 등 조리용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폐기물 소각 행위에, 야생지에 불을 놓는 행위에, 폭과 높이가 각각 50cm 이상의 불, 폭죽을 포함한 불꽃놀이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유지와 공유지에 모두 적용되므로 개인 소유지라고 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규모의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10만 불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야외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화재 진압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요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튼 지역은 사흘 연속 캐나다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기온 신기록을 세웠으며 CNN은 29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열돔에 따른 폭염 사태로 인해 230명이 넘게 숨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전 캐나다 최고 기온 기록은 83년 전인 1937년 7월 5일 사스케추완주 엘로 그레스 앤 미달 지역에서 45도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리튼 지역은 29일 오후 4시 20분 관측소의 기준이 49.5도를 기록했으며 28일은 47.9도, 27일은 46.7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밴쿠버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하루 만에 69명이 사망했으며 이번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230명이 넘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의 사망 원인에는 폭염이 큰 영향을 끼쳤으며 대부분은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더위가 가장 심한 곳은 BC주이지만 더위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알버타주가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기후위기의 신호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그 포드 수상은 온타리오가 계획보다 일찍 재개방 로드맵에 3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늘 온타리오의 새로운 최고 의료 책임자인 키에런 무어 박사는 재개방 단계 사이에 21일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키에런 무어 박사는 현재 델타 변종이 온타리오에서 전파되고 있으며 전염성이 높은 변종의 영향이 이스라엘과 유럽에 미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포드는 실내 식사 재개를 허용하는 3단계 일정도 전과 같이 비슷하게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나만큼 이 지역을 개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키에런이 허가해준다면 이 지역을 개방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키에런은 그러한 허가를 내릴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개방 단계 사이에 21일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온타리오주는 7월 20일 이전에 3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